제가 봤을 때 AI는 크게 이제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이제 내구 소비재를 담당하고 있는 PC하고 스마트폰 쪽이고, 그리고 이제 서버 쪽에서도 AI 쪽은 괜찮지만 일반 서버 쪽은 이제 계속 걱정이 많았는데 8월부터는 PC 쪽 수요도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네, PC가 일단 이제 윈도우 10이 이제 곧 서비스가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윈도우 11이 이제 되면 이 교체 수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또 칩셋들이 나와요. CPU들이. 그래서 네. 이번에 나온 인텔의 메테오 레이크라는 칩이 있고, 뭐 이제 그리고 AMD나 뭐 엔비디아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칩들을 내놓죠. 그러면 이게 PC 쪽에서 이제 교체 사이클을 또 가져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아직까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모바일 쪽이에요. 모바일이 이제 3년 연속 역성장을 했고, 올해도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죠.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쪽에서 그래도 제일 어떻게 보면 별개 따로 놀던 이제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의 절대 강자였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이폰 쓰지 말라라고 네. 이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또 주가적으로는 또 쇼크를 줬죠. 이 애플 같이 큰 회사가 네. 조정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화웨이가 3년 만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내놨고, 여기에 또 들어가는 칩이 또 7나노 AP. 3년 만에. 네. 그게 이제 SMIC라는 중국의 중신구어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파운드리 해가지고 나온 칩인데, 이게 또 쇼킹했죠. 네. 저는 뭐 계속 좋게는 봅니다. 일단은 좋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마지막 남은 허들 하나, 약간 부정적인 재료가 남아 있는 게 10월 중에 우리 그 중국 반도체 투자 그 장비 반입 유예가 1년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 유예를 받아야 돼요. 네. 그죠? 10월에. 근데 이게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자꾸 언론에서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받을 가능성 없다 그랬는데 받으면 이게 호재인데, 받을 가능성 높다 그랬다가 못 받으면 이게 쇼크가 되거든요, 시장에는.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겠죠.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 네. 현금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주식, 그러니까 이제 실적 장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점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익률 높은, 그리고 이제 불황에도 어떤 마진을 선방할 수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저는 이제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삼성 파운드리 쪽 이제 재료를 되게 좋게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올해 남은 마지막 하나의 허들이 이제 그 장비 반입 유예라고 했잖아요. 그 네. 1년 유예 그 10월 중에. 그리고 호재로 보는 게 지금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이에요. 지금 최근에 이제 애플 그 아이폰 프로 그 15 프로 시리즈에 들어간 A17 프로라는 칩이 있잖아요. 이게 네. TSMC 3나노로 생산을 했는데, 이게 발열 이슈가 있어요. 그 발열 그러면 우리 삼성 갤럭시 맞아요. S22의 그죠, GOS 사태죠. 맞아요. 네. 그래서 발열은 원래 반도체에서 발열 이슈 나오면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이 3나노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여기를 또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희망 회로가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3나노 게이트 올러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게 또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올러라운드 관련된 업체들은 웹 케미컬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프로세스 케미컬 업체들이 관련 게 많은데, 제일 어떻게 보면 피어한 수혜주, 그러니까 수혜 비중이 높은 회사는 솔브레인이거든요. 네. 솔브레인이 이제 초산계 천트 시가계에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세정액은 한솔케미칼, 그리고 원익 IPS가 이제 ALD 장비, 뭐 이런 것들 납품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동진 세미캠도 EUV용 또 PR 뭐 이런 쪽 재료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한솔케미칼 이런 회사들은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그 엔비디아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그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는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네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주가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네. 실적 곱하기 기대감이에요. 네. 근데 기대감이라는 건 멀티플이잖아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실적이 안 나올 때 주가가 되게 좋죠. 엔비디아는. 그죠? PR이 막 100배, 200배일 때 막 투자자들이 엄청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2분기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내고 포워드 P가 거의 30 몇 배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싸네요. 굉장히 싸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더 가야 되는데 그거부터 조정을 받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그 다음에는 얼마나 더 내야 되지? 서프라이즈를.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분기가 135억 달러 그 매출이 나왔거든요. 3분기 가이던스를 160억 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네. 이게 아마 3분기 매출이 엔비디아가 게임업이 호황일 때 분기 매출의 거의 2배 수준이에요. 네. 보통 한 80억 달러가 굉장히 괜찮게 나온 편이거든요. 분기 네. 매출이. 근데 160억 달러면 2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이제 기대감이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기대감은 디레이팅 되고 실적은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약간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시간이 좀 지나면 네. 어떻게 조정이 더 깊어질까요? 아니면 다시 좀 상승 반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반전할 거라고 봐요. AI 반도체 흐름을 보면 네. 이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당분간 적어도 저는 2년은 지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는 우리가 막 올 상반기 올라왔던 이 정도 탄력은 못 보일 거예요. 이야기했지만 기대감에 대한 디레이팅 때문에. 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중국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크게 작용하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 큰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연간 스마트폰 수요가 신규 수요가 한 2억 5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2억 5천만 대 중에서 가격 생각 안 하고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부자들. 그게 한 20% 정도 돼요. 비중. 그러면 한 5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 5천만 대 중에서 한 4,500만 대에서 한 4,700만 대는 애플 거예요. 비중이. 그러니까 무조건 애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한 100만 대, 200만 대 이런 게 이제 화웨이 좀 사고 이러겠죠. 네. 그리고 이제 화웨이가 지금 생산을 제대로 해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SMIC 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그러면 네. 영향을 받냐? 결국 심리죠. 기대감. 네. 그러니까 어떤 실적에 대한 그런 거는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요인이 큰 거죠. 이제 기대감을 꺾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애플 주가가 반등하려면 기대감을 높여줘야겠죠. 애플이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디바이스죠. 신성장 동력. 음. 예를 들면 뭐 비전 프로 같은 XR, 네. 애플 카, 그리고 애플 GPT 같은 음. 이런 것들이 뭔가 보여준다 그러면 충분히 반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신성장 동력 준비는 네. 애플이 생각보다 뭐 조용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애플이 원래 조용조용하게 하는 회사죠. 네, 좀 약간 테슬라는 좀 떠벌떠벌하면서 이제 진행하는 편이고. 네. 그래서 사실 투자자들은 이제 테슬라 쪽에 이제 화끈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결국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굉장히 또 묵직하게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어요. 애플은.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느 정도 그 세계 1위는 네. 고수하는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불확실하죠. 모바일 혁명의 주역은 애플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벌어질 AI 혁명, 모빌리티 혁명의 주역이 애플이 될지는 모르죠. 네. 테슬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시군요. 네. 테슬라는 좀 좋게 보세요. 테슬라 계속 좋게 봅니다. 테슬라하고 애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시대에 획을 그은 회사들이라고 봐야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네.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30% 정도는 계속 조정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정폭이 상당히 큰데 네. 앞으로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재미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숫자가 찍히면 이제 캡이 보여요. 캡이 보이면 뭐 미래를 이제 너무 많이 땡겨오기가 힘들죠. 근데 숫자가 안 나올 때는 미래를 마구마구 땡겨올 수 있잖아요. 바이오 주식들이 화끈하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바이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주가는 재미없죠. 그렇구나. 네. 근데 테슬라도 약간 이제 그러면 주가가 좀 올라갈 좀 그런 그렇죠. 이제 그 전처럼 막 엄청난 성장주의 주가 흐름은 이제 쉽지 않겠죠. 네. 변동성은 아무래도 변동폭은 좀 줄고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우상향할 수가 있겠죠. 잘하면 애플처럼. 그렇군요. 그러면 국내로 넘어와서 그 반도체 상승을 좀 주도한 영역이 어드밴스드 패키지. 그래서 대표님께서 후공정을 많이 언급해 주셨고 실제로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좀 전공정으로도 좀 올라갈 것이다 무게축이.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동안에는 수요라는 게 확실한 게 AI밖에 없고 그리고 AI 반도체의 핵심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후공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수급이 너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삼성의 동향인데요. 삼성이 HBM3 양산과 이제 그
TSMC 코어스라고 하죠.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는 2.5D 구조를 요 턴키로 가져올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대한민국 테크 주식의 AI 수혜는 HBM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HBM뿐만 아니라 파운드리까지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을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 요즘에 돋보이는 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전 전공정이잖아요.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 전공정 그리고 이제 전통 수요가 또 살아나잖아요. 이제 PC 같은 것들은. 그리고 이제 조만간 모바일이 돌아서면 여기는 전통적으로 원래 사이클, 업사이클은 전공정 사이클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뭐 조정받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이제 약간 탄력이 조금 떨어질 뿐이죠. 대신에 이제 이런 전공정 쪽으로 많이 주가가 싸져 있는 이런 회사들이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케미컬 업체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 말씀드린 거죠. 그런 기업들도 전공 업체들도 기술력이 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후공정만큼 좋아요. 사실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사실 독보적 기술은 딱 하나 회사밖에 없었잖아요. 네. 한미반도체밖에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사실 그게 메인은 아니었잖아요. 네. 외산 장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일부 수혜를 보는 거였고 여기서 진짜 슈퍼스타가 한미반도체였죠. 네, 그게 이제 그래서 6배 올해 와. 6배 났다가 이제 지금은 한 빠져서 좀 5배 수준까지 온 거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 조정받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게 추세가 무너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전공정에도 네. 이만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게 있어요. 그런 쪽에서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관련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삼성만 하고 있잖아요. TSMC는 지금 3나노까지는 핀팻 구조, 기존 구조로 하고 2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가는 거고요. 예, 인텔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전제가 삼성이 잘한다는 전제예요. 삼성이 이제 잘하게 되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관련주들이 세게 주목받을 수 있고 여기서는 사실 그 에찬트라고 하는 시가격을 하는 솔브레인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죠.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이 잘 네. 되면 네, 자연스럽게 세계 1위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렇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낸드 플래시 감산의 피해주예요. 솔브레인은 그죠? 이제 왜냐하면 그 낸드 플래시를 깎는 데 쓰는 인산계 에찬트를 그게 메인인데 지금 초산계 에찬트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은 뭔가 자리 잡아가는데 기존 주력 사업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보면요. 지금 그런 낸드 감산에 대한 악재가 프라이싱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조만간 주력 사업도 돌아서고 신성장 사업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마지막 남은 하나의 퍼즐은 회사의 IR 스탠스겠죠. 네. 네. 근데 국내 IR이 특히나 케미컬 업체 IR이 사실 좀 형편없거든요. 네. 만약 한미 반도체 정도의 어떤 고급 IR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시세는 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그거 TSMC의 핀팻 방식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갑자기 문제가 발생된 건가요? 4나노까지는 안정적이었죠. 4나노까지는 안정적이었는데 네. 3나노부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2나노까지 오면 실리콘 알갱이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라니까. 그게 아마 실리콘 알갱이 하나가 한 0.2나노, 0.3나노 정도 되거든요. 와. 그러면 1나노면 실리콘 알갱이 5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2나노면 실리콘 알갱이 10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양자역학의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던 대로 전자가 막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막 돌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자가 막 튀어나가고 이러니까 발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애플 AP A17 프로 네네. 네. 이게 지금 현재 네. 아이폰 15 네. 프로 시리즈에 들어가죠. 프로 프로하고 시리즈. 프로맥스. 근데 이게 출시가 된 다음에 네. 그 전에 잡지 못한 거고 출시된 다음에 GOS 같이 이렇게 발열 문제가 네네.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이제 막 여러 군데서 가져가서 이제 테스트 해보잖아요. 테스트를 했더니 이제 발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막 GOS 사태처럼 확장이 될까요? 확대가 될까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소프트웨어 문제로도 해결해서 잡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이게 반사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도 궁금하네요. 충분히 유인이 생길 수 있죠. 그동안에는 TSMC의 핀팻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비용이 비싸도 그리고 번호표 대기표가 길어도
이제 그냥 TSMC한테 기다려서 칩을 생산하려는 팹리스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핀펫이 저렇게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왜냐하면 동급 나노 대비해서 네. 보면 삼성이 TSMC 대비해서 한 20-30% 싸요. 네. 네. 아마 3나노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실 핀펫 대비해서 GAA 공정으로 개발하면 개발비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삼성이 개발비를 깎아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걸 이제 초기에는 자기들이 이제 부담해주고. 네. 어떤 뷰는 네. 우리나라 반도체 그 레벨이 많이 낮아졌다. 네.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네네. 이런 소식은 그래도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은 괜찮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뭐 어떤 부분에서 레벨이 낮아졌다라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게 동의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잘하면서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죠. 네. 그리고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 다 있잖아요. 네. 앞에 뭐 스마트폰도 있죠, PC도 있죠, 뭐 TV도 있죠, 자동차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거 만들면 적용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이나 중국 정도를 빼면. 그리고 실제로 뭐 AI라고 하지만 우리 LLM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 있잖아요. 네.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한 두세 개? 한두 개? 거의 맞았어요. 4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미중은 빼야 되죠. 그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딱 4개밖에 없고요. 거기서 그러면 파운데이션 AI 모델하고 AI 반도체까지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3개밖에 없어요. 네. 미중, 우리나라. 네. 그럼 삼성전자 주가도 네. 내년에 들어가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삼성은 이제 그동안에 AI 반도체 쪽은 사실 수혜폭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HBM은 하이닉스 네. 판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지금 삼성이 사실 코어스 대체인 아이큐브를 성공할지 못할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제일 확실한 거는 전통 수요가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PC하고 모바일하고 일반 서버 쪽에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올라와야지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되는 건데 거기서 진짜 오버슈팅하는 뭐 그런 모습 보이려면 결국 파운드리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죠. 삼성전자가 9월 중에 HBM3 양산에 돌입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고 네. 어떻게 현실화 될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산업 전문가로서 물어봤다 그러면요. 네.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2019년에 연구개발 그만두는데 그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사실 하이닉스가 선점 효과가 굉장히 앞서 있고 뛰어난데 네. 그런데 주식 전문가 주식 투자자로서 물어본다 그러면 주가는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삼성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뭐 이렇게 고객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리고 뭐 내년 초에는 뭐 가시적인 거 뭐 보여줄 것 같아. 그럼 주가는 돼요. 삼성전자 주가도 되고 거기 있는 밸류 체인들도 되는 거예요. 주가는. 네. 삼성전자 주가가 네. 7만 원 넘었다가 네. 다시 막 7만 원 밑으로 내려와서 막 네. 6만 8천 원, 9천 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 환율 이슈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제가 그 몇 회차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환율 1250원이면 진짜 삼성전자 날아갈 거다 주가라고 이야기했었고 이게 한 1270원까지 왔을 때 삼성전자 주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또 1300 초중반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재미가 없죠. 왜냐면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원화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는. 네.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원화 강세가 나타나려면 이제 삼성전자의 업황이 돌아서야겠죠. 네.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삼성 파운드리가 AI 반도체 수혜를 보는 거는 네. 시간의 문제라고 보는 거네요. 기회는 있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천재기류의 기회가 없죠. TSMC는 지금 생산을 다 감당을 못하고 수요는 폭발하고 있고 지금 뭐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또 그 주문형 반도체, AI 반도체들이 또 도조 같은 칩들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삼성이 조금만 잘해주면 네. 이쪽으로 충분히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그 조금을 잘해줄지는 모르죠. 그럼 3나노 쪽에서 네. 조금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메인디 시기가 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천재 이루의 기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 삼성이 이 기회를 못 잡으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겠죠 향후에.
회사 체질이 뭔가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군요. 그 삼성 파운드리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게 어드밴스드 패키지 기술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네네. 왜 아킬레스건이었나요? 삼성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못하죠. 어. 사실 모바일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칩이 그 애플의 AP였잖아요. 네. A 바이오닉 칩. 원래 이거를 삼성이 스마트폰 초창기에 파운드리 100% 했잖아요. 그리고 일부 설계도 도와주고. 근데 나중에 삼성이 경쟁 제품인 갤럭시 S를 내놓고 경쟁 AP인 엑시노스를 내놓으니까 애플이 TSMC를 끌고 와서 이제 경쟁을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4, 5년 동안 기술 경쟁을 엄청 했어요. 결국 졌거든요, 삼성이. 2016년에 이제 졌는데 그때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때문에 진 거죠.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그 기술 때문에 진 거예요. 네. 그때 심지어 선단 공정은 TSMC는 16나노였고 삼성은 14나노였거든요. 그럼 14나노 칩이 좋아야 되는데 막상 테스트 해보니까 16나노 칩이 더 좋은 거예요. TSMC. 그게 이제 거기에 삼성은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플립 칩, 칩 스케일 패키징이라는 기술대로 했고 TSMC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처음으로 도입한 거죠.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그때부터 이제 100% 애플 AP 칩은 이제 TSMC로 간 거고 거기서 이제 기술이 뒤쳐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이 삼성은 그러면 팬아웃 WLP를 잡기 위해서 뭘 보여줬어야 되는데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팬아웃 WLP에 대항해서 팬아웃 PLP,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을 막 열심히 했는데 삼성전기에서 하던 걸 이제 인수를 해서 했는데 잘 안 됐죠. AP에 쓰지를 못했고 최근에 그래서 TSMC에서 그 팬아웃 WLP 개발하던 사람 있잖아요. 린징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이 삼성으로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들을 최고로 물먹였던 사람을 오히려 이제 데려온 거죠. 네. 팬아웃 WLP 최고 전문가를 데려온 거죠. 그렇군요. 와, 그럼 대만 사람들이 엄청 욕하겠네요. 엄청 욕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SMIC에서 그 핀팻 이번 7나노 성공의 주역이 량멍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량멍숭. 한국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량멍숭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 TSMC에서 핀팻 개발하던 사람인데 2015년쯤에 삼성에 와서 14나노 핀팻 개발하고 그 다음에 SMIC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7나노 핀팻 개발해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그 초엘리트급 인재 한 명이 정말 이만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반도체 설계 쪽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짐 켈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짐 켈러가 원래 그 망해가던 AMD를 살렸죠. 지금 젠 아키텍처. 네, 지금 멀티코어하고 칩넷 구조 이런 것들 거의 이제 설계 그 리사수 박사하고 손잡고 거의 AMD를 망해가던 AMD 살렸고 애플에 와서 애플의 A 바이오닉 칩 설계했고 테슬라 가서 FSD 칩 설계했고 인텔 가서 에로 레이크하고 요즘에 나온 메테오 레이크 같은 것들을 설계하고 나가서 이제 테스토렌트라는 캐나다의 벤처 회사 만들었어요. 거기에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투자했어요. 실망하네요. 현대차 그룹이 이번 시리즈 1억 달러 펀딩에서 50% 투자했고 삼성이 20-30% 투자했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짐 켈러가 국내 기업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죠.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어드밴스 패키지 기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미 반도체. 네네. 네, 한미 반도체는 여기에 좀 도움되고 막 그런 건 없어요. 한미 반도체가 사실은 글로벌 탑 수준의 기술을 가지게 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게 뭐 그냥 그동안에는 칩을 단층 주택으로 지었다 그러면 이제는 주상 복합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칩끼리 통신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뚫는 게 되게 중요해요. TSV라고 해서 스루 실리콘 비아라는 그거 뚫는 거 하고 그리고 칩끼리 붙이는 게 중요해요. 그 본딩 쪽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한미 반도체가. TC 본딩이라는 그 본딩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고 거기서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내 장비 업체 중에 시총 6조 간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럼 삼성전자랑 한미반도체도 뭐 서로 협력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삼성이 되게 바보 같은 거죠. 옛날에 이제 소송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이제 자회사 세메스 쪽에다가 이제 기술을 몰래 이렇게 빼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미반도체가 5개의 조항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겼어요, 한미반도체가. 5개 중에 3개를 이겼는데 그래도 고객이니까 그냥 몇십억인가 돌려주고 악수하고 끝냈대요. 근데
거래를 끊어버린 거죠. 삼성전자 끊은 네, 거죠. 네. 아, 원래 뭐 소송하면 거래 끊어버리거든요. 실제로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국내 뭐 심택이라는 회사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네. 아 그렇군요. 네, 고영이라는 회사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네. 네. 그 최근에 미국 칩스법에서 네. 가드레일 조항 윤곽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중국의 5% 이상 캐파 증설을 못하도록 한 내용인데 네네.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원래 안이 나왔었죠. 이제 안 나온 대로 확정됐기 때문에 뭐 이게 추가적인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뭐 그렇다고 호재로 보기도 좀 애매하죠. 네. 이제 미국의 칩스법 보조금 받으면 이제 중국 투자는 제한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첨단 공정은 5%고 레거시 공정은 10%인데 우리나라는 레거시가 없으니까 거의 첨단 공정이 5%로 이제 제한된 건데 이거 자체는 큰 문제 아닌데 이제 장비 반입 유예 있잖아요. 1년.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낸드의 40%를 시안에서 생산하고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D램의 43%를 우시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20-30%를 또 다른에서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공장들이 쓸모가 많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1년 유예받고 내년에도 또 1년 더 유예받고 이게 제일 좋은 거긴 하죠. 네. 아 그래서 인텔이 판 거군요. SK에. 그렇죠. 그런 합리적 의심을 많이 하죠. 쟤들은 미리 미국 정부에서 기뜸해줘서 하이닉스한테 떠넘기고 간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죠. 그럼 이거 되게 들었을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극복할 수 있는 악재는 맞는 네. 거예요? 일단 만약에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좀 설레발 안 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1년 유예 받는다라고 막 계속 그렇게 기대감을 높여놓는 게 주식시장에는 저는 안 좋아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안 된다고. 네, 오히려 이제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거 이제 가능성을 거의 중립적으로 놓고 이게 만약에 진짜 연장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그러면 호재성 재료가 되는데 당연히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쇼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주식시장에는. 네. 아, 그렇구나. 이게 네. 또 이게 큰 악재네요. 하반기에 남은. 이제 올해 남은 마지막 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허들. 화웨이가 3년 만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을 출시했고 아까 말씀해주신 SMIC랑 손잡고 7나노 공정으로 기린이 나왔고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술 수준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그 프로세서 성능으로 놓고 보면요, 이제 애플 아이폰하고 비교를 하면 네. 애플 2018년 모델하고 비슷해요. 프로세서 AP 성능은. 네. 그러면 뭐 아이폰 12 정도 수준이겠죠. 아이폰 네. 12 프로 맥스 뭐 프로 정도의 수준일 거고 그 정도면 쓸만하거든요. 좀 쓸만하고 그리고 이제 통신 속도 중요하잖아요. 5G 칩 이제 통신 속도는 최신 아이폰하고 거의 비슷해요. 화웨이가 5G 쪽으로는 워낙 또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설계도 잘하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약간 국뽕만 한 스푼 이렇게 얹어주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만 생산을 할 수 있을까 그만큼. 네, 그게 의문이죠. 지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7나노를 하려면 EUV 장비를 써야 돼요. 근데 EUV 장비가 없으니까 지금 14나노 장비 가지고 멀티 패터닝을 엄청 하거든요. 그러면 멀티 패터닝을 엄청 한다라는 거는 마스킹 수가 엄청 늘어나는 거고 마스킹 수가 엄청 늘어나면 수율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네.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그만큼의 양산할 때 네. 수율이 안 나오는 거겠죠? 수율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수량 AP가 많이 나와야지 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만들어서. 근데 이제 수율이 안 나오니까 많이 파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그 메이트 60 프로라는 게 이제 요 자체 7나노 칩으로 하는 건데 요게 뭐 기껏 많이 만들어봐야 한 200만 대에서 한 400만 대 정도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요. 야, 근데 만약 이걸 또 네. 만약에 해내게 되면 대단하겠네요. 해내게 되면 이제 큰일 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EUV가 없이 해낸 거죠. 네. 장비 없이. 네. 그래서 수율까지 잘 넣어버리면 미국의 반도체 전략은 완전히 재검토해야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 빡세지고 그럼 우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화웨이가 부활했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뭐 부활했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TSMC 파운드리가 끊기면서 그게 이제 7나노 그 공정으로 기린 AP 생산하다가 이게 이제 TSMC 거래가 끊겼잖아요. 미국의 압박으로. 그 뒤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4G LTE 스마트폰만 만들었는데 거의 많이 팔 때는 애플보다 많이 팔았거든요. 와. 거의 2억
2억 5천만 대까지 팔았어요. 그랬어요. 네, 그게 프리미엄 지금 폰을요? 네, 그렇죠. 와. 전체 그렇죠. 프리미엄 폰은 뭐 그 정도는 아.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몇 천만 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완전히 그것도 중국 자국 기술로 해결한 거잖아요. 야, 3년 만에. 그렇죠. 와, 대단하네요. 진짜 엄청난 그 노력을 했겠네요. 그렇죠. 자력 경생의 뭐 표본이라고 봐야죠. 야,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화웨이의 부활이 네. 우리 메모리 반도체에 좀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메모리 반도체한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화웨이에다가 직접적으로 팔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메모리라는 게 커머디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뭐 유통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어떻게 쓰겠죠, 자기들이.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모바일 디램 쪽은 모바일 낸드 플래시 쪽, 그러니까 eMMC 같은 것들 이런 쪽에는 굉장히 수요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사실 메모리 되게 짠돌이에요. 네. 왜냐하면 최적화를 잘해서 메모리를 되게 적게 써요. 근데 중국 업체들은 최적화가 좀 떨어져서 좀 과하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바일 디램 같은 게 애플이 이제 뭐 4기가, 6기가 뭐 이런 거 쓴다 그러면 중국 스마트폰 로컬 업체들은 16기가, 뭐 12기가 이런 거 쓰거든요. 그러면 몇 배 쓰는 거죠, 애플보다. 네. 그러니까 같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팔려도 중국에서 팔리면 메모리 수요는 거의 2-3배씩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네. 메모리는 나쁘지가 않은 거네요. 메모리 입장에서 나쁠 건 없어요. 네. 근데 오히려 화웨이가 너무 잘해버려서 네. 양산에 성공해서 그렇게 네. 돼서 미국이 규제가 빡세지면 네.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런 부분은 이제 또 걱정이죠. 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쪽 노출도가 있는 장비 업체들, 소재 부품 업체들이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네.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우려죠, 불확실성으로 보는 거죠. 그 한 축에서는 네. 그 대중 수출 그 무역 수지가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정말로 그 K-팝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시장이 막혔을 때 글로벌로 해서 잘 됐잖아요. 반도체 산업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조업 탈중국이 얼마나 잘 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파는 반도체를 인도나 베트남이나 네. 인도네시아 같은 데 얼마나 팔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뭐 미국에 파는 어떤 양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첨단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반도체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줄이려고 뭐 줄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제조업이 있는 쪽으로 반도체 가는 거니까 중간재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 거죠. 굳이 지금 중국에 제조 시설들이 많고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안 팔 이유는 없죠. 그리고 또 최근 뉴스 중에 그 MS의 엔비디아 AI 반도체 오더컷 그리고 테슬라는 이 도조 칩을 TSMC에 대거 의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걸 봤을 때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점력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그러면 테슬라는 왜 도조 칩을 주문을 했을까요? D1이라는 칩을. 네. 그게 엔비디아의 H100보다 좋아서 주문을 했을까요? 뭘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H100 수급이 안 되니까 올해 정말 쥐어짜서 만들어도 50만 개거든요. 그러면 서버 한 대에 8개씩 필요하니까 이게 수요는 폭발인데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언제 해결이 되지라고 봤더니 TSMC 코어스라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필요한데 그게 2025년까지 쇼티지래요. 네. 내후년까지. 그러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당장 자기들이 AI 쪽으로 연산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엔비디아 칩 수급은 안 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야기했어요. 자기들도 엔비디아 칩 수급만 원활하면 우리 AI 파운데이션은 엔비디아 칩으로 돌리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 구글도 자기들이 TPU라는 칩이 있거든요. 자체 설계한 칩. 근데 이거 있는데 엔비디아 칩만 수급만 잘 되면 우리 엔비디아 칩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 트레이닝에서 엔비디아 칩은 압도적이에요. 와. 근데 문제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자체 설계 칩 쓰자라는 게 이제 그 테슬라의 D1 칩 수주로 나온 거고. 그 말은 살 때는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트레이닝 구간에서는 엔비디아를 위협할 제품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